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단법인 기지 이유진입니다. 벌써 5번째 작가입니다. 오늘 인터뷰한 대상은 빨간 낙타 또는 마젠타 C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속을 다루는 작가님입니다. 이 작가님은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이프, 즉 칼을 만드는 작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칼을 만드는 작가라 조금 생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작가로 생활한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 그 나름의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낙타 작가님은 누구보다도 확고한 작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직업은 여전히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취미로 하는 게 나이프하고 모터사이클이고 부업으로 하는 게 은작업이죠. 본업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18년, 취미로 모터사이클 커스텀을 10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 작업은 중학생 때부터 했을 테니까 20년은 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결과물을 낸 건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빨간 낙타 작가명하고 마젠타 C를 같이 쓰고 있어요. 칼하고 모터사이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가지로는 생계하고 연결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모터사이클은 앞으로도 취미가 될 거고요. 물론 작품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생각도 있어요. 목표긴 한데 또 나중에 생각하는 부분이고, 칼은 제가 평생을 해야 될 취미이고 작품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계하고 연관 짓고 싶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 걸 못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제 걸 만질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작업하고 싶어요. 돈보다는 계속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일러스트일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시장도 많이 바뀌고 디자이너들하고 시선이라든지 갭이 생기다 보니까 한참 많이 일할 때보다 많이 줄었는데,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 아동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재 작업을 해요. 거기 교과서 그림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유아학습지라든지 아동학습지 같은 그런 거, 그림이 되게 귀여워요. 이런 작업하고 전혀 다르게. 이게 뭐 예전에는 원고를 만든 다음에 출판사를 찾아다니고 뭐 소개로 미팅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작부터 컨택이 되는 바람에 괜찮게 시작을 했고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작업했었어요. 바이크는 고등학생 때부터 타보기 시작하고 면허 따고 20살 때부터 지금 43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죠. 저는 이제 외형 디자인을 하는 거죠. 엔진이나 전기는 좀 더 예민한 작업이고 시간을 더 들여서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쪽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이제 맡겨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퀵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그 VF라는 모델 같은 걸 전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예 다른 장르로. 오토바이 샵을 하는 분들도 이게 어디 건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화이트 큐브로 이제 갈 기회가 되면은 그쪽으로 또 시도를 해보려고요. VMX라고 그래가지고 빈티지 모토크로스라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에 나왔던 오프로드 오토바이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원들이 별로 없어요. 역사가 굉장히 짧고 산업 자체가 열악하거든요. 그 비교적 최신 바이크들을 커스텀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대가 모여서 같이 달리는 것들이 과거를 동경해서는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제 색깔을 낼 수 있는 대회를 기획하고 있는 거죠. 은작업도 사실은 칼을 잘 만들려고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열처리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좀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다른 시도들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은을 배웠는데, 제가 만드는 걸 가끔 이제 좋아해 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만드는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것도 다 이제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검도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계속 목검으로 수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검이 필요해가지고 밀양에 이제 오랫동안 대장간을 하셨던 할아버지한테 가서 칼 나를 벼려 오셔가지고 그라인더로 그때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거든요. 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라인더질을 할 때 소리라든지 불똥 같은 거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이제 완성돼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쇠 막대기에서 다른 용도
구조를 가진 형태가 돼버리는 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인 거죠. 계속 손이 가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다른 형태로 또 변형도 시켜보고 그런 계획들도 생기고 그렇게 됐어요. 고등학생 때 아버지하고 마찬가지로 그라인더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가서 진짜 실망했어요. 왜냐면 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타지가 있어요. 좀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쇠를 자른다든지 바위가 잘린다든지 무협 영화나 일본 만화 같은 거를 보면서 착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쇠를 한번 탁 찍었는데 칼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리. 그때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나중 돼서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제가 했던 건 열 처리 과정이 생략된 그냥 결국 생처리였던 거예요. 형태만 그런 거지 칼로스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깨진 거죠. 판타지도 깨졌고 그 목표도 사실은 그때 깨진 거였어요. 여전히 그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네요. 처음 작업할 때는 실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생각밖에 없었지. 한참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주변의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 느끼게 됐어요. 2000년대가 됐는데도 칼이 막연하게 무섭고 어떤 범죄 도구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계속 하는데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싫다 해버리면 저도 위축이 되고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숨기고만 있으면 제가 표현하는 형태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는 위협적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부엌칼처럼 생활에 필요한 도구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실용적으로 잡고 작업 방향을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바꾸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제 거를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평생 하고 싶은데 하나 만들어서 하나를 파는 걸로 해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칼장사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오래 하고 싶으면 계속 재밌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몇 년 동안 실용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작품의 영역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물론 부담스러워지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범위들도 더 많아지고 다른 자연 재료들 있잖아요. 뭐 돌이나 자개나 오칠을 해도 되고 수지를 접착해 가지고 다른 또 물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 상관 기법도 쓸 수 있고 이런 나이테처럼 층무늬도 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 그냥 은 덩어리로 만들어도 되고 결국은 사실 화이트 큐브로 가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한 7, 8년 전부터 소규모 그룹전이든 개인전이든 전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만든 지 10년이 넘은 애들이거든요. 이거를 전부 100%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버리면 더 이상 손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 안에 한 30개 정도 들어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기법들을 계속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뭐 재료들이나 표현 같은 거, 탄소 성분이 이제 끌어올라 버린 거라 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그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이 너무 좋아요. 뭐 이게 표면을 갈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걸 또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화석을 깎아가지고 만든 것들, 뭐 조개 종류라든지 각광류 화석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거든요. 이것도 마무리 못한 것들. 큰 작품을 좀 준비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좀 더 있다가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고 그냥 넣어놓은 것들이거든요. 이제 안경용 아세테이트들 활용하는 거라든지 뭐 친환경 소재로 계속 또 연습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운의 이 미완성들. 최근에 연습 중이었던 건데 최근에 지금 계속 철에 비철을 녹여가지고 표현을 하는 걸 연습 중에 있거든요. 탄소광에 황동을 녹여서 붙인 거예요. 이거를 시도하는 국내 작가들은 없어요, 사실. 통칭해서 다마스커스 기법이라고 하는데 방법들은 다 달라요. 용접처럼 용융을 해가지고 이제 녹여 넣은 거거든요. 철하고 비철은 그 녹는 점도 다르고 상변화점도 달라요. 열처리 온도까지 올리고 이걸 열처리 했을 때 이런 비철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지 잘 들러붙어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려고 작업했던 거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안노가 없어지고 잘 붙어 있더라고요. 스테인리스를 녹여 넣은 거거든요. 황동보다는 훨씬 물성이 좋아요. 열처리를 했을 때 이탈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최근에 작업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나이프거든요. 보여드려도 안 부끄러울 정도로 제 마음에 들어요. 손잡이는 사슴뿔인데 쉽게 구하지 못해요. 통관이 안 되는 품목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골동품 파는 데 가가지고 하나씩 사서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철하고 비철 이걸 타이틀로 해가지고 뼈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쓰고 이거는 연작으로 시리즈로 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나무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금속을 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마냥 차갑지만은 않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잘 사용했을 때 훨씬 완성도가 크게 느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항상 막힐 때는 디자인이에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열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결되고 나니까 손잡이를 붙이는 게 열처리만큼이나 까다롭더라고요. 마무리거든요. 사람 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이 잘 잡히는지 사용하기 좋은지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들고, 소재가 광범위하니까 디자인을 안 해치고 잘 표현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해결되고 나니까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최고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은 항상 아쉬워요. 아, 이것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해외 작업물들을 이렇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남으니까 또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좀 한계를 느낄 때는 디자인적인 부분이죠. 이게 인류하고 역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작가들하고 조금 차별을 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될 때는 일단 그만둡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힌트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예전에 하다가 멈춰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보면 그때 해결 못했던 게 지금은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비완성된 걸 꺼내보는 거죠. 그게 여기 다 쌓여 있거든요. 지금 많아요.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는 아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눈 감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칼을 만지는 게, 오토바이 만지는 것도 그게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기억으로 물려받은 이걸 제 딸한테 넘겨줄 생각이에요. 이걸 그만두고 싶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목적이니까. 그냥 후배들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수년 동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딱히 직업도 아니에요. 그게 되게 궁금하고 신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망설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줘요. 지금 세대에서는 그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도 근데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 현실을 만족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일로 하는 것들은 힘들고 짜증나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 찾는 거예요. 취미가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건 또 일이 되는 거지 취미가 안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던 게 이제 싫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었는데 그걸 막상 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살아가는데 진짜 큰 동력이 되는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고 그거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다른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지 뭐라도 이제 자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때 가가지고 이거를 뭐 이제 일로 연결시키지 마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냥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전시를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거창하게 칼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오토바이 문화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칼 작업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싶어요. 연구나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을 제 딸이 됐든 아니면은 언젠가 이제 저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이 생길 테니까 후배가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꼭 딸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딸이 싫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제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괴로운 삶을 참지 말고 좋아하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즐겨라
라는 것이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공통적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빨간 낙타 작가님이 실제로 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 과정을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